그러나 알파 종족은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규모 우주전쟁 중에 죽은 베타 종족과 감마 종족의 영혼들이 육체를 잃고 우주를 떠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알파 종족은 영혼의 존재를 허구나 미신으로 여겼기에 무시했지만 실제로 이 영혼들은 물리적 세계와 긴밀하게 연결된 에너지 형태로 남아있었습니다. 베타와 감마 종족의 영혼은 단순한 잔재가 아니라 기억과 정체성을 담은 정보의 집합체였습니다. 이들 영혼은 물리적 형태가 사라진 뒤에도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다시 물질 세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알파 종족이 창조한 인간의 뇌에서 발생하는 불규칙한 미세 전기 신호가 그들의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뇌는 발달 초기 단계에서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전기적 활동을 보이며 이때가 영혼이 뇌로 침투할 수 있는 결정적 진입 지점이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죽어간 베타 종족과 감마 종족의 영혼들은 새로운 형태의 삶을 찾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을 수용할 수 있는 육체를 찾아다니던 중 지구에서 알파 종족이 창조한 인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뇌가 방출하는 미세한 전기 신호를 감지하고 이를 따라 인간의 몸으로 전이되었습니다. 인간의 뇌 구조는 알파 종족의 구조를 토대로 설계했기 때문에 영혼들이 그곳에 자리 잡고 살아가기에 충분히 적합했습니다. 전이된 영혼들은 인간의 뇌 속 현재 송가체라 불리는 지점에서 마치 원래 자신의 육체인 것처럼 자리 잡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이 과정에서 그들의 기억들은 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전기 신호들로 인해 대부분 흐려지고 지워졌지만 본능과 본성만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베타 종족의 영혼들은 공격적이고 지배적인 성향을 가진 인간들로 변모하였고 감마 종족의 영혼들은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성향을 가진 인간들로 나타났습니다. 두 종족의 성향이 섞인 인간들은 같은 문화의 민족 안에서도 서로 갈등과 분열을 겪게 되었으며 이는 지구에서 다양한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베타 종족의 영혼이 자리 잡은 인간들은 자연스럽게 호전적인 성격을 드러내며 주변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우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감마 종족의 영혼이 자리 잡은 인간들을 약하다고 경멸하며 자신들이 힘으로 지배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반면 감마 종족의 영혼이 자리 잡은 인간들은 평화와 조화를 중시하며 전쟁과 억압에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점차 적대감을 키워갔고 지구는 알파 종족의 예상과는 달리 점점 더 분열되어 갔습니다. 영혼들이 인간들에게 자리 잡으면서 인간들의 지능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타 종족의 영혼을 지닌 인간들은 전투와 약탈을 통해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가며 더 많은 자원을 얻으려 했습니다. 이들은 주변의 인간들을 노예로 삼아 부려먹으며 지배력을 확장하고 자신들의 문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반면 감마 종족의 영혼을 지닌 인간들은 협력과 조화를 바탕으로 문명을 이루고 평화를 중시하며 상호 발전을 추구했습니다. 두 세력은 점차 대립하며 지구 전역에 걸쳐 불안한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알파 종족은 이들의 발전 속도를 지켜보며 점점 인간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인간들이 창조자인 자신들의 보호 아래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기대했으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인간들은 이제 창조자 없이도 스스로 강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더 이상 창조자를 신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알파 종족은 자신들의 창조물이 더 이상 순종적인 존재로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지구의 인간들은 전이된 영혼들의 영향 아래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베타 종족의 영혼이 자리 잡은 인간들은 전쟁과 약탈을 통해 자신들의 세력을 급격히 확장하며 이들은 베타 종족의 방식 그대로 약한 자를 억압하며 전투력을 키웠고 전쟁을 통해 자원과 권력을 확보하는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이에 반해 감마 종족의 영혼이 자리 잡은 인간들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다양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과 상호 도움을 통한 성장을 도모했습니다. 알파 종족은 인간들이 이렇게 서로를 억압하며 파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지켜보며 깊은 염증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창조한 인간들이 서로를 죽이고 약탈하며 자연을 파괴하는 것을 보며
알파 종족은 더 이상 인간들을 통제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간 사회가 창조자를 신으로 숭배하고 보호를 바라기보다는 스스로 자립하여 창조자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알파 종족이 인간들을 통해 기대했던 미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알파 종족은 강력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 지구는 과거 우주전쟁의 충격으로 발생한 대규모 지각 변동과 화산 폭발로 인해 태양빛이 장기간 가려지며 대기까지 얼어붙었던 수백 년간의 빙하기의 여파를 벗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상태로 대기에는 여전히 얇은 얼음막이 지구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 얼음막은 우주에서 오는 외부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태양빛으로 인한 생명체들의 노화를 막아주며 지구 생명체들의 긴 수명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파 종족은 인간들이 이룩해낸 문명의 속도를 예측하지 못한 데 대한 후회와 고뇌 속에서 최후의 방법으로 지구의 얼음막을 녹여 대재앙을 일으키기로 결정합니다. 알파 종족의 과학자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얼음막이 녹으면 대규모의 홍수가 발생해 지구 전체가 뒤덮일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지구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을 인지했으며 생명체의 90%가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생명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자부심으로 여기며 살아왔지만 지금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들을 멸망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들 중에서도 자연과 지구를 보호하고자 노력했던 선량한 자들에게 최소한의 구원을 베풀기로 했습니다. 알파 종족은 그들 중 몇 명을 선택해 지구의 고지대로 피신하도록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경고는 언뜻 보면 꿈속의 환상처럼 느껴졌지만 그들이 보내는 전자기 신호와 인간의 의식을 연결해 전달된 메시지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구의 특정 고지대로 이동할 것과 그곳에서 며칠간 대재앙을 피할 수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경고를 받은 인간들 중 일부는 이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알파 종족을 신의 계시로 여기며 산간지대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고지대에서 이들은 곧장 대규모 홍수의 징조를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검게 물들었고 땅은 점점 더 심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얼음막이 녹으며 지구의 바다와 강이 범람해 거대한 물줄기로 변하여 지구의 모든 대지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바다의 수위는 빠르게 상승했으며 물살은 폭풍처럼 육지를 덮쳐 모조리 휩쓸어갔습니다. 지구상의 생명체는 이를 피할 방도가 없었고 대부분의 동물과 인간은 차가운 물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알파 종족이 예상했던 대로 물은 수백 미터 이상 솟구쳐 올라 육지를 삼키며 지구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래된 숲과 평원, 언덕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이전의 지형은 더 이상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지대로 피신했던 몇몇의 인간들과 동물들만이 거대한 물결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대재앙의 진행을 지켜보던 알파 종족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생명을 창조해왔던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대규모 생명을 파괴한 데 대해 깊은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이 대홍수가 결국 지구를 정화하고 재조정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알파 종족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더 이상 지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이 행성이 이제 스스로 회복하고 새로운 균형을 찾길 바랬습니다. 대홍수가 끝난 뒤 지구에는 새로운 생명의 장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넓은 바다와 산간지대뿐이었고 생태계는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태양빛은 얼음막이 사라진 지구를 직접 비추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지구의 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태양과 우주로부터 오는 다양한 오염물질들이 직접 지구에 영향을 미쳤고 생명체들은 더 이상 전보다 긴 수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태양빛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생명체들은 노화가 가속화되었으며 이는 앞으로 생명체의 진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파 종족은 자신들의 행성으로 떠나기 전 이곳에 마지막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태양계를 둘러싸는 거대한 전자기 펄스 막을 생성해
인간들과 전 우주에 악한 영향을 미쳤던 베타 종족의 영혼들이 이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차단했습니다. 또한 이곳에 남아있는 영혼들은 전생의 기억을 잃은 채로 다시 태어나며 선과 악이 균형을 이루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완전하지 않았고 전생의 기억과 악한 성향이 남아있는 영혼들은 여전히 새로운 생명체의 본능에 깊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대홍수로 인해 죽은 인간들의 영혼은 다시금 육체를 떠나 우주로 떠돌게 되었으나 알파 종족이 설정한 전자기막에 가로막혀 태양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고 이들은 기억을 잃은 채 본능만을 간직하며 태양계 내 이곳저곳에서 새로운 생명체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알파 종족은 우주연합에게 그동안 벌어졌던 일들과 자신들이 설치해 놓은 전자기망에 대하여 알렸습니다. 우주연합은 영혼에 대하여 심오한 탐구와 연구를 통해 우주 이곳저곳 베타 종족의 잔존 영혼들과 악한 성향을 띠는 영혼들을 수거하여 이곳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의 환경이 대홍수로부터 어느 정도 안정되자 살아남은 인간들과 동식물들은 다시금 번식을 시작하게 되었고 새로 태어난 인간들의 육체에는 우주를 떠돌아 다니던 베타, 감마 종족들 그리고 새로운 악한 영혼들이 자리를 잡으며 다양한 성향을 가진 인간들이 새로운 생명과 문명을 형성하는 행성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전쟁과 파괴, 평화와 창조, 선과 악을 동시에 내포한 복잡한 성격을 지닌 존재들로 서로 끊임없는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며 살아가게 되며 죽음 이후에도 알파 종족이 남긴 전자기막에 갇힌 악한 영혼들은 기억을 잃은 채로 떠돌며 자리잡을 기회를 엿보았고 지구는 그로 인해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일종의 영혼의 무한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구의 생명체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알지 못한 채 다시 태어난 생명을 이어가며 각기 다른 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알파 종족은 이들의 진화와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며 자신들이 남긴 흔적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지 기록하며 관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